어떡한 일을 할까요? 증발량을 줄여주면 되겠죠. 증발량을 줄여주는 건 뭐가 있어요? 잎을 잘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잎을 개수를 줄여주면은 증발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식물이 흡수하는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리적 생리학 대상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식물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에너지, 남방으로부터의 에너지와 식물이 증발하는 물의 균형들은 맞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자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연락 오신 분 중에 하나가 토경재배인데 자꾸 일액이 나온대요. 그럼 일액을 나오는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증발량을 늘려주면 되겠죠. 근데 햇빛량은 우리가 최대한 받았는데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진짜 줄이려면? 바로 야간의 난방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높이고 환기를 더 많이 시키면은 증발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액이 나오는 게 줄어들겠죠.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거, 이것들은요,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들을 균형을 맞춘 것들을 우리가 재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분 균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들어온 물과 나가는 물의 균형, 이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이것은 뭐라는 명을 냈다고 했어요? 바로 에너지의 균형과 연동되어 있다. 또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항상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여기서 또 하나요. 온도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러니까 식물체로 들어온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뭐가 발생한대죠? 식물체에서 우리가 온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사건, 결로와 일액도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했죠.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짐으로써 결로와 일액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줬다고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일액과 결로가 발생을 하고, 수분 균형에, 또 하나요. 수분 균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 수분 균형이 깨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제가 수경재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뿌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들어오는 물에, 그러니까 흡수하는 물에 비해서 증발량이 적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했어요? 일액이 나오고 뿌리가 찢어진다고 했죠. 그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물의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수분 균형이 깨졌을 때 식물체의 모든 문제, 식물 균형이 깨져서 증산하는 게 많으면은 뭐예요? 시들고, 반대로 증산하는 게 너무 적으면은 일액이 생기고, 일액이 생기면 뿌리가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거 전부 다 우리가 물리적 대상과 생리적 대상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조, 식물의 에너지 비교를 볼게요. 이거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에너지가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으로부터 식물체의 잎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이 방향에 들어오고 있어요. 일부는 잎을 통과해요. 일부는 통과해서 1B가 되고 1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일부는 이제 대부분은 뭐예요? EA라고 해서 증산을 통해서 위로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1번, 요거 있죠. 4가 요거 있죠. 이건 뭐냐면은 공기에서 잎으로 열이 전달되기도 하고, 반대로 잎에서 공기로 잎이 전달되기도 해요. 그러면은 공기에서 잎으로 전달되면은 이건 뭐예요? 누가 온도가 높은 거예요? 공기가 잎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 공기로부터 잎이 에너지가 전달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A 사이에는요, 식물체 잎에서 공기로 잎이 전달되잖아요. 이거 있어요. 이거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잎에서 공기로 열이 전달되는 거, 왜 공기의 온도가 잎보다 높을까요? 그건 어떤 때 발생하죠? 식물이 증산을 잘할 때에는 바로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R 온도계, 제가 IR 온도계 들었잖아요. 그 IR 온도계로 잎의 온도를 설정해서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아버리면은 바로 공기에서 잎으로 열이 전달되고, 반대로 잎의 온도가 낮고 공기 온도가 낮으면은 잎에서 공기에서 잎으로 열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식물체가 증산을 잘할 때는 잎의 온도가 낮고, 증산을 못할 때는 잎의 온도가 높아져요. 근데 식물은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이 증산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일부는 반사로 나가고, 일부는 광합성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또 3번 같은 경우는 복사열 솜씨를 하늘로 날아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 나갔는데, 여기서 이 잎의 온도가 왜 높아졌을까요? 공기 온도보다. 그것은 식물체가 수분 균형과 관련이 있어요.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식물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요. 식물들은 죽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볼게요. 식물체가 식물의 입장에서 증산장에 비해서 에너지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 몸으로.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로 내가 시들어 죽을 거 아니에요. 기공을 다 열어놓고 증산해버리면 내가 죽겠죠. 그럼 식물은 내가 죽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공을 작게 열거나 닫아버리고 증산량을 줄여버릴 거예요. 근데 증산량을 줄였는데 증산량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에너지 균형이 깨지죠. 내가 들어온 만큼 에너지를 바깥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고 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얘들이 이 체온을 갖다가 높은 체온을 공기의 차가운 공기와 서로 교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걸 공냉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공기와 나의 체온을 교환함으로써 내가 수증기를 물을 덜 증발시켜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온을 올린 것들이거든요. 그럼 기공을 활짝 열은 건 뭐예요? 내가 들어온 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공을 활짝 열어서 광합성도 충분히 하고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내가 보다 성장을 좋게 만들려고 한 것들이거든요. 기공을 닫게 되면은 기공을 닫았을 때 체온이 올라가죠. 닫았거나 작게 열었을 때. 그러면은 닫거나 작게 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광합성을 적게 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공 닫아버리면요. 아마 적게 할 거예요. 기공 활짝 열은 것보다. 그럼 식물체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포기한 거죠. 일정 부분. 기공을 닫음으로써. 근데 왜 기공을 닫으면서 포기했을까요? 광합성을 조금 하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죠. 내가 살아있어야 될 거야.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물의 입장이에요. 이건 식물의 입장. 식물의 입장. 우리 입장은 어때요? 우리 입장은 지금 올해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래서 식물이 다 작살났어요. 지금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지금 형편없어요. 키가 뻘쭘고 잎이 작아요. 왜 그럴까요, 얘들이? 광량이 세고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증산을 많이 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들이? 잎을 작게 만들고 기공을 닫아버리면 어때요? 증산량이 줄어들겠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증산량이 과다하면 뭐라고 했죠? 잎을 자르라고 했잖아요. 식물의 입장에서 잎 자른 게 뭐예요? 새로 나온 이파리를 작게 만들면은 잎을 자른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봤을 때, 아, 식물이 죽지 않고 12월까지 얼어 죽을 때까지 잘 크겠구나? 오케이, 죽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식물은 죽지 않고 12월까지 탈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버티면. 그런데 우리가 식물의 생존이 목적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상품화를 수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를 우리가 정품 사이즈를 규격화된 걸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는 뭘 못해요? 규격품을 수확할 수가 없죠. 그건 작거나 작은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 작은 열매도 수량이 적을 거예요. 우리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게 되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물체를 그냥 놔두면은 죽진 않아요, 이것들이요. 지들이 알아서 이 자연계는 오묘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방법을 만들어낸다. 근데 우리는 목표가 그것은 식물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식물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팜이나 시설원을 갖다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 싸움이지 식물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더요. 차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으면 우리가 식물을 죽여요. 어떻게 죽이냐? 빨리 끝내죠. 적심을 탁 치고 있는 것만 수확을 하고 배버려요. 왜요? 식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수명이 난 12월까지 살 수가 있었는데 10월에 내 목숨은 끝나버리네. 그렇지만 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빨리 9월에 새로 심는 것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심치고 빨리 수확을 종료한 다음에 새로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경제성이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균형에 대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꼭 따르는데 바로 이게 들어온 에너지, 그러니까 2% 도달한 에너지는요 변하지 않는다. 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증발을 통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증발과 공기를 통해서 내 열을 식힐 때야만이 바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내가 증산을 잘해서 잎의 온도가 23도예요. 내가 증산을 못하고 일부 기공을 닫아서 하나는 27도가 돼요. 23도하고 27도가 됐다는 얘기는 누가 성장 속도가 빨라요? 키가 크는 거? 온도가 높은 애들이 키가 빨리 크죠. 그럼 체온이 높은 것들. 그럼 27도가 키리 성장이 빠를 거예요.
근데 기공을 다 열었던 23도가 광합성을 많이 해요? 기공을 닫았던 27도가 광합성을 많이 해요? 당연히 기공을 열은 23도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23도는 온도가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어때요? 성장이 균형 있게 클 확률이 높고 꽃과 과일을 우리가 큰 양을 많이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아까 27도이면서 키가 빠르게 성장한 것들은 광합성은 조금 했는데 키가 빨리 컸다는 얘기는 식물이 잎도 작고 꽃도 작고 과일도 작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규격법을 못 딴다는 얘기죠. 얘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잎의 온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증산력인데 자잘한 토마토는 700W의 광을 할 수 있으며 증산을 통해 냉각시키에서는 1제곱미터가 그러니까 이 700W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700W를 흡수하게 되면은 이걸 냉각시키기 위해서 시간당 한 1리터 정도의 물을 증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온실 안에 700W의 광이 1시간 동안 들어오면요 1m의 공간에서 약 1리터의 물을 증발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식물이 최성기 때 증발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보통 60톤에서 90톤 정도를 하루 증발한다고 했죠. 굉장히 많은 물이에요. 엄청난 물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원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4, 5, 6월 달에 60톤에서 90톤의 물을 식물이 증발한다고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온실에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 그 많은 에너지 식물이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살잖아요. 에어컨 끄면 어때요? 더 덥죠? 에어컨 끄면. 근데 저 온실 나무들은 어때요? 유리와 비닐 한 장을 놓고 햇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요 땀이 쭉 나와요 그냥. 그리고 농민들도 안 들어가요 절대로. 저보고 가끔 제가 세도나 논산 가갖고 이제 한번 구경 좀 할게요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안 들어오는데 한번 돌고서 나서 형을 얘기해달라고요. 더워서 자기 못 들어갔다고. 그만큼 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시간에 일할 거야 안 할까요? 외국인들 이 시간에 하요? 우리 대개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쉬었다가 2시, 4시부터 3시부터 일 안 하세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예, 지금 이제 10시 되면은 거의 11시, 11시 물 안 하거든요. 낮에는 안 들어가요. 걔들도 더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은 굉장히 많은 물을 증산한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제 단파장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파장은 뭐예요? 파장이 짧다는 거죠. 짧은 파장을 얘기해요. 짧은 파장에 에너지가 많아요? 큰 파장에 에너지가 많아요? 짧은 파장이 에너지 많거든요. 일단 볼게요. 그럼 단파장 복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농업을 할 때는 가시광선 때를 우리가 바로 단파장 광선이라고 해요. 단파장 광선이 나오는 거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 또는 도광 등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단파장 광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파장 광선이 나오려고 하면요. 우리 에너지를 주는 곳과 에너지를 받는 곳의 그 온도차가 아주 크면은 단파장, 작으면 장파장이 나고 편차가 10도 이하 버리면은 아예 그 자체가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물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이 온도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태양은 왜요? 태양은 4000도, 5000도의 에너지가 있고 지구는 30도, 20도밖에 안 되니 단파장 광선이 다 들어오겠죠. 온실로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는 단파장 광선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지구에 오게 되면 다시 일부가 장파장을 받게 되죠. 또 도광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온도가 몇백 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그래서 단파장 광선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파장 복사라는 건 뭐냐? 단파장 복사는 온실의 공기 접촉이나 간섭 없이 전달된다. 이거는 태양 에너지는요. 태양 에너지는 직접 공기를 덮이지 않는다. 직접 덮이지 않아요. 무조건 잎을 닿거나 사물을 닿아야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이 단파장 광선의 특징은 공기를 직접 덮이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이것들은 그거 기본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식물의 잎은 에너지 상당을 흡수하고 물의 증발에 방출된다. 그래서 이 단파장 복사를 식물체가 흡수하고 물의 증발에서 방출된다. 광합성에 사용되는 건 극히 일부분, 1%,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증발을 통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다파전 복사의 일부분은 잎을 통과하나 반사한다. 그래서 많은 식물은 유전적 특성에 따라 잎의 위치나 각도를 변경하여 잎의 반사계를 증가시켜 차단 및 흡수하는 에너지 청량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은 식물체들은요 광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고추, 그러니까 시들 단꽃, 그러니까 파프리카 같은 거 잎을 보면은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보면은 뭐라고 하죠?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뭘 했다는 얘기죠? 빛을 반사시켰다는 얘기들이요. 근데 어떤 나무들은요, 광이 세지면 이파리를 이렇게 오그라뜨려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그라요. 왜 이렇게 오그라뜨렸을까요? 시들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그라뜨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보다 얘가 어때요? 햇빛을 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스스로 햇빛을 덜 받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딱 봤는데 토마토 이파리가 아니면은 파프리카 이파리가 이렇게 오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햇빛을 누수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빨리 차광해야 되겠죠. 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얘가 어차피 광합성도 별로 못하고 다부만 망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은 왜 이렇게 오그라들었어요? 햇빛을 다 받으면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 햇빛을 안 받으려고 애들이 이렇게 오그라뜨린 이거들이요. 식물이 시드는 것도 뭘까요? 식물이 시드는 것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 시드는 거 이거들이요. 식물이 시들면은 어때요? 면적이 줄어들죠.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살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얘기, 물을 덜 뺏긴다는 얘기들. 잎을 폈을 때보다. 그래서 식물들은 진화적 관점에서 그렇게 잎을 시드는 것들도 바로 자기 방어 기제에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의 흡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물의 메커니즘을 볼게요. 우리가 식물은 물이 부족 시 에너지 흡수를 줄이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반사 개수는 잎의 광택 정도에 다르다. 그래서 단고추는 토마토나 오이보다 반사율이 높다. 그러니까 파프리카가 토마토에 비해서 고온과 강광이 좀 강한 편이에요. 왜? 바로 반사면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인 수분 스트레스는 잎 표면에 왁스 코팅을 만들어 반사율을 높인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노지에서 키우는 고추가 시설에서 키우는 고추보다 더 반짝반짝거려. 잎이 두껍고. 왜 노지에서 키우는 고추가 잎이 두껍고 반사가 반짝반짝거릴까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때요? 온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단 온실로 들어가면 일단 비닐이라든가 커튼이 한 번 착용을 시켜버리거든요. 에너지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온실이 외부보다 더 건조해, 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물을 뺏길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노지에 있는 것들은 햇빛을 그냥 보는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은 만큼 뭘 해야 돼요? 내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만큼 물을 증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들은 물을 안 뺏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너지를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반사면을 높이고 표피를 두껍게 만들면 어때요? 내가 에너지를 적게 받음으로써 내가 그만큼 증산량을 줄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궁금점. 야, 그러면 식물체를 반사율을 높이고요. 건조하고 뜨거운 환경에 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돼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면 생산량은 어떨까요?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다음부터. 왜요? 우리가 왁스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광합성 양분을 뭐에 소모했어요? 왁스를 만드는데 소모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왁스를 만들고 환경에 강하게 만든 것들은 기공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기공의 개폐율을 줄여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요. 그럼 우리는 바로 생산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나 파프리카, 오이를 키울 때 1년을 키우잖아요. 내가 외국인 쓰고 난방하고 그러면은 순이익을 몇 프로 볼까요? 내가 단가 따지고 하면 내가 10억 매출 올렸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다 성공해갖고 1헥타 정도 이상의 온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1헥타라고 하면 매출 얼마나 나올까요? 아주 좋은 온실은 9억, 보통 우리가 웬만한 온실은 6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경재배를 작물을 돌렸을 때 여기서 순이익률이 30% 정도 돼요. 그러면 30%란 말. 그러면은 6억 했을 때 2억이고 9억 할 때 3억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생산량이 5% 빠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순이익에서 5%가 아니라 순이익은 15%가 빠져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생산량이 5% 줄 때 그 양은 순이익에선 15%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식물체를
환경에 강하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일부 만들긴 해야 돼요. 언제?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 환경을 제어할 때 만들긴 해야 되지만 일부러 우리가 햇빛에 강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일부 사실은 어디 갔는데 일부 컨설턴트가 어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키우더라고요. 나무들을. 또 왜 강하게 키우니 했더니 환경에 강하게 환경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노지에서 키우지 왜 온실로 갖고 왔냐? 그것도 1헥타에 25억짜리 온실을 왜 들어왔을까? 왜 강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노지에서 키우거나 아주 저렴한 온실에서 뭐 1헥타에 뭐 5억, 6억짜리 온실 가서 하면 될 거를 1헥타에 25억짜리 온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 좀 이상하죠. 커튼도 있고 다 있는데 커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부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들면은 우리가 광합성률을 더 높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스트레스를 줘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뚱뚱하고 너무 세력이 강할 때는 스트레스를 줘야 되지만 일반적인 조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일단 토마토는 가지는 반세율로 20% 측정되고 있고요. 잎이 위치의 각도 변경을 노출된 면을 줄인다. 예를 들어서 이파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쳐졌어요. 이것도 햇빛을 적게 받겠죠. 이게 햇빛을 많이 받는 잎이죠. 이렇게 서 있는 이파리들, 이렇게 서 있는 이파리들. 많이 받는 이파리. 그래서 우리가 잎의 위치의 각도 변경은 잎을 기울여 노출된 잎의 면적을 줄이는 것. 각도를 아래로 떨어지고 기울이고 휘고 이파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 전부 다 우리가 광을 받는 면적을 줄이려고 식물들이 노력하는 것들이다 이거들은. 그 다음에 낮은 증산으로 소분 균형이 회복 가능하다. 낮은 증산을 만들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햇빛을 안 보게 하면 되죠. 덜 보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잎의 숫자를 줄이면 되죠. 잎의 숫자를 줄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요, 광량을 줄이는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 식물이 내가 광이 500천이 들어왔지만 내가 이파리가 2장이면 어때요? 1000이 들어와도 잎 2장밖에 받을 수 없잖아요. 잎이 6장이면은 6장만큼 1000W의 광을 받아들이겠죠. 내가 이파리를 잘라버리면은 식물체는 그만큼 증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수분 증산으로 수분 균형 회복을 가능하다. 팽창 부족으로 팽합 부족으로 잎이 아래로 굴러지는 것은 시드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체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의 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들은 바로 시들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 장파전 광성에 의한 에너지 흡수에 관련해서 좀 말할게요. 장파전 광선은 말 그대로 장파장이죠. 파장이 길죠. 파장이 길다는 건 우리가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파전 광선은 우리가 흔히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 여기다 이거 맞출 거예요. 이게 장파전 광선 치고 가운데 가로치고 뭐다? 적외선이거든. 그러니까 장파전 광선 치면은 적외선이라고 읽어요. 우리는요. 왜냐면은 엄밀히 말하면 적외선 이외의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과학도 하지만 실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온실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파전 광선 하면은 그냥 적외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의 99%가 적외선이기 때문에 그냥 적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적외선에 의한 에너지 흡수인데요. 장파전에 의한 에너지 흡수는 전체 에너지에 비해서 작은 역할을 하지만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은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태양 에너지 대부분은 뭐예요? 장파전 광선이라고 하죠. 왜냐? 태양은 에너지가 수천도이고 여기 온도가 20-30도이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 크기에서 대부분이 단파전 광선이 들어가요. 그럼 장파전 광선은 뭐냐? 바로 히팅 파이프나 고압납들에 나오는 난방이에요. 난방 에너지 우리가 장파전 광선이라고 해요. 왜? 보세요. 파이프 온도가 높아봐야 몇 도예요? 60도, 70도, 80도죠. 진짜 80도 이상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80도 하면 진짜 잘못 큰일 나요. 80도를 맥시멈으로 잡아둔다고 하면은 80도고요. 식물체 온도가 15도라고 몇 도 차이예요, 서로? 65도 차이죠.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단파전 광선이 나올 수가 없다. 최소 파이프 온도가 500도, 600도가 되고 얘가 뭐죠? 얘가 15도가 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철소에 보면은 제철소 보잖아요. 제철소 보면은 쇠가 어때요? 막 빛이 나오죠. 그게 바로 단파전이에요, 장파전. 그 빛이 단파장. 눈에 보이는 건 단파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다? 장파장이다.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장파장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단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철소에서 나오는 용광로에서 보이는 그 빨간색은 바로 단파장.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온수 파이프나 이런 히트 펌프에서 이건 뭐죠? 이런 난방 파이프 보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장파장이라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서 단파장이 나올 수도 있고 장파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이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전부 다 단파장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장파장 공사는 이제 국부적으로 복사에는 식물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파장 복사도 우리가 식물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바로 그 증산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토양 재배인데 자꾸 일액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저녁 때 난방 온도를 좀 높이고 환기를 좀 더 시키라고 했죠. 난방을 좀 더 하면 어때요? 증산량이 많아지고 증산량이 많아졌는데 창을 좀 열면 건조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건조함과 난방을 통해서 뭐가 돼요? 더 많은 바를 증발시킴으로써 일액이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증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식물 발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공 조명 아래 생장점도가 상승하고 성장파표의 항해 온도가 높아진다. 제가 인공 조명 아래 생장점도가 상승하다 요거에 대한 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제 후배 하나가 아마 팜팜이라는 농장을 아실 거예요. 팜팜 농장 중에 그 새로 그러니까 팜팜 농장이 1농장이 있고 2농장이 있어요. 1농장이 옛날 온실이거든요. 여기다가 후배가 거기가 생육이 파이프 밑에가 그러니까 뭐죠? 기둥 밑에가 생육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업자가 보강등을 한번 달아보라 했다. 보강등을 달았는데 한 100W인가 200W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이론적으로 광합성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오차법이 들어갈 거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와트셋을 갖고 측정을 해봤거든요. 거의 3, 4, 5 요거밖에 안 움직여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말이 후배 하는 얘기가 근데 기둥 밑에 그때 태력이 안 좋았는데 그걸 달아놓고 태력이 좋아졌다. 그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니 바로 요거라는 거죠. 뭐냐면은 IR 온도계로 찍어보니까 기둥 밑에 생장점의 온도가 1, 2도가 높아요. 딴 데보다. 그 얘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광합성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광합성 에너지가 이동을 더 많이 해요. 그쪽으로. 그 어떻게 세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인공조명 아래 온도에 생장점 온도가 상승하고 그래서 세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성장파표에 의해 과일 온도가 높아지고 성장파표에 의해 과일 온도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광합성분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과일의 비대가 빨라지고 과일의 숙기가 또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프는 뭐예요? 단파장이 아니라 장파장이죠. 단파장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단파장을 이 위에다 달아놓거나 과일 옆에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이 전부 다 번일이라 타겠죠. 이렇게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파장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난방도 하고요. 이 난방을 북부 난방을 통해서 생장점을 강하게도 만들고 과일의 익는 속도와 비대 속도와 익는 속도를 조절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건 에너지 흡수에 관련 얘기잖아요. 로비 거는. 근데 에너지 장파장원에서 열의 방출이 있어요. 이제 식물체의 체온을 뺏기는 거든 단파장 광선을 뺏길까 안 뺏길까요? 뺏길 수가 없죠. 단파장 광선을 뺏기려면 저거밖에 없어요. 태양은 에너지를 뺏겨요, 흡수해요? 뺏기고 있죠. 지구한테 뺏기고 있어요. 나한테 지구한테 막 뺏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철소 가보세요. 용광로에 있는 용광로가 누구한테 에너지를 뺏겨요? 그 앞에서 이렇게 파이프 갖고 막 쑤시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뭘 뺏겨요? 에너지를 뺏기고 있죠. 그건 뭐예요? 온도차가 커야 에너지를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장파장 광선에 의한 열방출이라는 건 뭐냐? 얘는 식물체 온도가 높긴 한데 식물체 온도가 15도, 20도인데 저기 예를 들어서 식물체 온도가 20도, 25도예요. 근데 이 비닐의 온도가 0도예요. 20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파장 광선을 비닐과 유리로 속이 시작해요. 얘들이요. 그걸 우리가 장파장 광선의 열 방출 또는 열 손실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복사 냉각이라고 하기도 하죠. 복사열에 의한 냉각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하면 한자어로 하면 복사열 냉각이고 장파장 광선에 의한 열 방출 또는 열 손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따뜻한 몸체가 차가운 몸체로 접촉하지 않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따뜻한 몸체가 누구예요? 식물이 따뜻하고 저 유리벽과 비닐벽은 뭐예요? 차가운 몸체죠. 따뜻한 몸체가 식물이고 차가운 몸체가 유리벽과 바로 비닐벽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뺏기는 걸 우리가 열 손실, 복사열, 그러니까 장파장 광선의 열 손실이라고 하고 이걸로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부른다. 짧게 말하면 복사 냉각이라고 한다.
복사 냉각 효과라고 제가 앞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 제가 이제 한번 문제 내볼게요. 장파전 광선은 건 바로 복사열 손실이라는 것은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이다. 맞죠? 또 하나가 단파전 광선의 열 손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거는 태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원실 지붕이 식물체보다 따뜻하면은 식물체가 지붕보다 차가우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장파전 광선을 공급한다. 식물체 지붕이 식물체 따뜻하면, 예를 들어서 한여름에 이제 복사열에 의해서 지붕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은 지붕이 식물체한테 뭘 복사해요? 복사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죠. 이럴 수 있죠, 이것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데, 지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제 스프링클러를 위해서 유리벽이나 비닐벽을 식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사용했을 때 온실의 습도가 너무 높아져 갖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이것들을 위해서 바로 지붕의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지붕을 식힘으로써 복사열이 지붕에서 식물체로 가는 걸 막아요. 오히려 식물체에서 지붕으로 복사열을 만들어내지,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붕이 식물체로 차가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항상 지붕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멈추고 나면은, 적어지고 나면은 바로 지붕이 저 하늘을 보고 창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붕에서 저 하늘로 열 손실이 일어나고, 다시 식물에서 지붕으로 열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 그러면 식물은 지붕으로만 열을 뺏길까요? 지붕으로 열을 뺏긴 만큼 이만큼이에요. 뭐냐? 투광도. 그러니까 광투과율이 90%다 그러면요, 10%는 지붕으로 뺏기고 90%는 저 하늘로 뺏겨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그러면 거꾸로 내가 커튼을 사용해서 광투과율이 제로야. 그럼 내가 뭘로 향해 뺏기죠? 이 커튼을 향해서 열을 뺏기죠. 근데 커튼 온도가 예를 들어서 15도이고 식물체 온도가 20도야. 그러면 여기 복사열 손실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손실이 안 돼요. 복사열 손실이라는 거는 20도 이상이 나야지만 바로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이 시작되거든요. 5도, 10도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커튼의 손이가 보다 바로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커튼을 사용한다. 열전에. 그리고 복사열 냉각을 막기 위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지붕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커튼을 통해서 가리는 거죠, 이것들을. 가리게 되면은 복사열 손실이 사라진다. 커튼은 아무래도 지붕이나 하늘보다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열 손실이 적게 발생하죠, 이것들은.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볼게요. 복사열 손실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을까요? 여기 지붕이 식물체보다 차가워서 좋을 때가 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계절 중에 딱 좋을 때가 한 번, 대부분 손실이거든요. 딱 좋을 때가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 열대야가 발생할 때. 열대야가 발생하면 어때? 식물 체온이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되죠. 공기를 통해서. 그럼 내가 열을 뺏겨야 돼. 어디로? 하늘로 뺏겨야 되는데, 이때는 복사열 손실에 의해서 식물의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들요. 근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통 9월, 지금 올해는 열대야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우리가 9월 초중순부터 그 다음에 6월 초중순까지는 우리가 커튼을 꼭 치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복사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왜냐? 공기 온도하고 복사열 손실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는데 거의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사물과 사물의 온도 편차. 사물과 사물 온도 편차 뭐예요? 식물과 저 하늘의 온도 편차. 근데 이 편차가 발생했는데, 공기가 따뜻해서 식물체에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면 식물체가 괜찮은데, 공기가 충분히 따뜻하지 못해서 식물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식물체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져서 식물체가 약해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절기 때 작물 관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커튼을 치는 이유는 뭐냐? 식물체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생장점을 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까 팡팡농장 얘기했죠? 보광등 달았는데 보광등 효과가 없고 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열 받아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생장점이 강해졌죠. 우리가 9월달, 10월, 11월 초 환절기 때 커튼을 치는 목적은, 주로 목적이 바로 생장점의 온도를 보존해갖고 생장점이 보다 강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다 강한 생장점을 갖고 있으면요, 생육을 조절하기 쉽거든요. 생장점이 약해지면 조절하기 어려워요. 생장점이 강하면 조절하기 쉽고요. 우리가 보다 강한 생장점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튼을 적극적으로 친다는 거죠. 바로 복사열, 장파전 광선에 의한 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커튼을 사용하고,
커튼을 사용함으로써 생장점이 약해지는 걸 막아준다. 이것들이요. 환절기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하셨다가 여기 그러면 시험 문제 낼게 하나 있죠. 장파 정관성이 열도시를 맞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주관식. 이제 주관식도 내볼게요. 뭐예요? 오신 분들 다 맞추겠죠? 뭐예요? 설명하는데 생장점이 뭐예요? 생장점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하나가 T번을 막기 위해서. T번. 생장점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여기서 이거까지 하고 쳐야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큰일 하나 놓칠 뻔했네. 식물체가 여기가 이제 여기 따뜻하다는 얘기 증산한다는 얘기죠. 생장점이 증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양분을 흡수할 때 양분을 뭐를 통해서 흡수를 해요? 물을 통해서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그 양분은 어떻게 돼요? 증산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생장점에서 증산이 일어나야 뭐가 돼요? 칼슘이라든가 붕소라 같은 양분들이 생장점에 갈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생장점이 약해지지 않겠죠. T번이라는 거는 뭐냐? 생장점까지 양분이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들인데 환절기 때 T번이 많이 발생해요. T번이 발생하면 생장점이 약해지거든요. 그 얘기는 양분이 전달되지 않지만 이건 여기서 말하는 양분은 무기양분이에요.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광합성 양분이 생장점을 충분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생장점을 보다 따뜻하게 지켜지게 되면은 무기양분이 생장점까지 올라가서 양분의 공급이 충분히 일어나고 또 하나가 광합성 양분이 따뜻한 곳을 이동하거든요. 따뜻한 생장점을 이동함으로써 생장점을 보다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양양 결핍을 막아내고 세력을 강하게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주관식을 이거 10점짜리 내면은 이제 이걸 다 쓰면 10점이고 하나 쓰면 5점이면은 오늘 오신 분들은 오늘 녹화해놨으니까 잊지 말고 한번 복습을 해서 오늘 첫 시간 거 한번 복습 거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네.